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, 바로 한도 없는 블랙카드에 대한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요즘 은행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 무려 15세기 조선 왕조에서 발행한 카드라는 거죠. 이 물건은요,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그야말로 권력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. 공적인 권위를 하나의 물건에 딱 압축시켜 놓은 거죠. 아니, 15세기에 한도 없는 신용카드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조선에는 종알로 이와 똑같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. 그 주인공이 바로 마패입니다. 이건 그냥 말을 빌려 타는 이용권,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. 이거 하나면 신분증도 되고 결제도 되고 심지어 왕의 권위를 대신하는 그야말로 만능 아이템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조선판 블랙카드 대체 어떤 물건이었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모든 신용카드가 그렇듯이 마패에도 이걸 발급해주는 곳이랑 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겠죠? 발급처, 그러니까 오늘날의 카드사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상서원이라는 기관이었습니다. 왕의 도장, 옥세를 관리하던 곳이죠. 그리고 카드 사용자는 아무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. 오직 왕의 특별한 임무를 받고 파견되는 고위 관료들만이 이 카드를 손에 쥘 수 있었어요. 와, 근데 그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한번 보세요. 지친 말을 싱싱한 새 말로 버럭버럭 갈아탈 수 있었고요. 여기 있는 인력들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도 있었죠. 물론 관아에서 제공하는 숙식은 기본이고요. 심지어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지역의 행정권까지 그냥 장악해버릴 수 있었습니다. 이건 뭐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죠. 그리고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곳도 엄청났습니다. 전국에 500개가 넘는 역참, 그러니까 가맹점이 쫙 깔려 있어서 말 그대로 조선팔도 어디에서든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.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, 딱 그 느낌이죠. 자, 그럼 제일 궁금한 거, 이 카드의 신용한도는 과연 어떻게 정해졌을까요? 이 부분이 또 정말 재밌습니다. 바로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숫자가 그 사람의 등급, 즉 한도를 결정했습니다. 말이 한 마리부터 5마리까지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거였어요. 말이 한두 마리면 일반 회원, 서너 마리면 플래티넘, 5마리면 VVIP,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. 그럼 말이 많을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었다는 뜻일까요?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?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. 어차피 모든 역참에서 말을 계속 바꿔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거리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. 그럼 말의 숫자는 왜 중요했냐? 바로 수송 능력 때문이었습니다.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짐을 옮겨야 하느냐,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.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. 말 한 마리짜리 마패는 나 혼자 타는 세단 같은 거고요. 5마리짜리 마패는 대규모 수행원들까지 다 태우는 전세버스를 빌리는 것과 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암행어사의 예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. 암행어사들은 일부러 눈에 띄지 않으려고 등급이 낮은, 그러니까 말이 한두 마리 그려진 마패를 들고 다녔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힘은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. 바로 그 마패 뒤에 숨어있는, 보이지 않는 왕의 권력, 그 자체가 진짜 힘이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물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초기의 마패는 나무로 만들었어요. 그랬더니 위조가 너무 쉬웠던 겁니다. 그래서 세종대왕이 안 되겠다, 튼튼하게 구리로 만들어서 위조를 막아라,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. 덕분에 국가신용의 보안 등급이 한 단계 확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마패 뒷면에는 발행한 날짜랑 천자문을 이용해서 고유 일련 번호까지 새겨 넣었어요. 마치 요즘 카드 뒷면에 CBC 번호가 있는 것처럼요. 이렇게 해서 모든 마패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. 하지만 범죄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죠. 가장 심각한 범죄는 역시 위조, 일종의 조선시대판 보이스피싱 같은 거였습니다. 이건 단순히 물건을 위조한 게 아니라 왕의 도장을 위조한 것과 똑같이 취급해서 반역죄로 다스려 사형이라는 무서운 처벌을 내렸습니다.
또 어떤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상인들한테 자기 마패를 빌려주거나 역참에 가서 내가 누군지 알아? 하면서 규정보다 더 많은 걸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소위 말하는 카드 소지자 갑질도 엄청 낮다고 해요. 자, 그럼 이렇게 위조가 판을 치고 갑질이 난무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? 답은 뻔하죠. 결국 이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. 먼저 가짜 마패에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던 역참들이 줄줄이 파산하고요.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진짜 마패를 가져가도 못 믿겠다면서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.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나라에서 보증하는 마패보다 차라리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나 개인 간의 약속 어음을 더 믿게 된 거죠. 이 마패의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?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.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국 그걸 쓰는 사람들의 윤리가 무너지니까 국가 전체의 신용 시스템이 함께 붕괴해버린 겁니다. 마패의 진짜 가치는 그 반짝이는 구리 조각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. 신용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이나 기술이 아니에요. 그냥 쇳조각도 아니고요.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. 그리고 이 믿음이 한번 깨지고 나면 설령 그게 왕의 권위라고 해도 다시 되돌리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. 이게 바로 조선판 블랙카드, 마패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.